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승부사리 천룡입니다. 100%의 적중률이 아니더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입 권유 일절 없으며 모두가 배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몽펠리에 대 메스입니다. 먼저 몽펠리에는 21경기 5승 7무 9패 승점 22점 순위 13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몽펠리에 다득점 플레이어는 아담스 7득점, 사바니에 3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있고 부상 선수는 현재 없습니다. 몽펠리에는 강등권 코앞까지 순위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일단 이 경기를 지면 강등권으로 추락하는 상황이라 몽펠리에의 플레이는 승점을 따오는 데 이목이 집중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메스가 생각보다 수비 상황에서 저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감안해야 될 상황입니다. 몽펠리에가 주도하는 상황에서도 득점력을 쉽게 기록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최근 경기력을 본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메스는 20경기 3승 5무 12패 승점 14점으로 순위 18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메스의 다득점 플레이어는 사발리 3득점, 잘로우 3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있고 부상 선수는 잘로우 선수가 있습니다. 메스는 원정에서 매우 약하긴 하지만 마르세유, 랑스, 리옹과 1승 2무를 기록하는 등 비비는 양상에서는 생각보다는 좋은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물론 원정에서는 점유가 30%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고 활로를 뚫어줄 최다 득점자 잘로우도 결장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공격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비에서의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것이 메스에게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메스는 결장 선수 잘로우가 없고 원정이라는 리스크가 이번 경기에서 메스에게는 부담감이 크게 작용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나마 유리한 쪽인 몽펠리에도 강등권으로 추락하지 않으려 최대한 수비적으로 움직이며 안정성을 추구하는 상황을 만들며 경기에 임할 것이라 생각되는 부분이 제일 유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경기는 지루한 경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몽펠리에와 메스는 수비전을 벌이다 끝날 양상이 제일 커 보입니다.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모나코 대 툴루즈입니다. 먼저 모나코는 시즌 성적 11승 5무 5패로 리그 4위입니다. 리그 3경기 무패인데 툴루즈전에서 승리하면 리그 2위 복귀입니다. 모든 국제대회가 끝났고 모나코 소속의 대표팀 선수들이 모두 복귀했습니다. 부상자도 거의 없기 때문에 스쿼드의 거의 모든 선수가 출전할 수 있습니다. 미나미노는 벌써 선발에 복귀해서 지난 경기 도움을 기록했고 카마라와 야콥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경기 징계로 빠지는 선수들이 있는데 선수들이 돌아와서 다행이고 벤 예데르와 골로빈이 결장하며 두 선수 모두 경고 누적입니다. 팀 내 득점 1위와 2위가 동시에 빠지는 상황이며 부상에서 돌아온 발로곤이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출전하고 미나미노의 반대편 측면에서는 아클리우체가 출전합니다. 이번 시즌 부진하고 있는 발로곤의 컨디션이 문제인데 다행히 복귀전에서 득점을 터뜨리며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다음 툴루즈는 시즌 성적 4승 8무 9패로 리그 14위입니다. 지난 금요일 유로파리그 32강 플레이오프에서 벤피에카 1대2로 패했습니다. 벤피카와의 1차전을 준비하느라 이번 경기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주에 2차전이 있고 한 점 차로 패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입니다. 1월에 컵 대회를 치르면서 선수들이 많이 지쳤고 이번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려야 벤피카와의 2차전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프 로테이션은 필수이며 아부크알이 여전히 부상이고 수아주와 케벤이 부상과 징계로 출전하지 못합니다. 툴루즈는 장신 공격수 티스 달링가에게 득점 기회를 몰아주는 팀이라서 측면이 약해지면 득점하기 어렵습니다. 달링가는 이번 시즌 7골 중 4골을 헤더로 넣었고 세트피스에서 기회를 살릴 수 있지만 지공으로 득점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적하자마자 득점해준 바비카도 투박한 볼 컨트롤과 부정확한 크로스 때문에 선발에서 밀렸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골로빈과 벤 예데르가 결장해도 모나코가 더 강합니다. 부상자들 대다수가 복귀하면서 공격진을 제외하고 스쿼드에 구멍이 없습니다. 툴루즈는 벤피카와의 유로파리그 32강 플레이오프 2차전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 경기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모나코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셰필드 유나이티드 대 브라이튼입니다. 먼저 셰필드는 3승 4무 17패 승점 13점 득점 22점으로 리그 22위에 머물러 있으며 막판 스쿼드로 일부 리그 잔류 희망을 이어갑니다.
셰필드는 지난 24라운드 경기에서 승격 동기 루턴을 제압하고 8경기 만에 승전골을 울렸습니다. 불안한 수비력으로 최다 실점 1위에 오른 셰필드지만 이날 루턴의 9번의 슈팅을 잘 막아낸 셰필드는 아처 메가티, 비니시우스의 득점에 힘입어 표했습니다. 브라이튼과의 지난 3번의 맞대결에서 셰필드는 1승 2무로 근소하게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셰필드는 홈 경기에 2점까지 내세우며 승리의 기세를 잇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브라이튼은 최근 아쉬운 행보로 리그 중위권에서 좀처럼 도약하지 못하고 있으며 셰필드를 제물로 분위기 반등을 노립니다. 현재 브라이튼은 9승 8무 7패 승점 34점으로 리그 9위에 올라 있습니다. 브라이튼은 22라운드 경기에서 루턴에게 0대4로 대패한 후 23라운드에서 팰리스를 4대1로 제압했지만 다시 25라운드 경기에서 토트넘에게 1대2로 지며 들쑥날쑥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다만 브라이튼은 지난 FA컵 4라운드 경기에서 셰필드를 5대2로 격파한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는 25라운드 경기에서는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주전 공격수 미토마 카오루가 제18회 아시안컵을 마치고 돌아오며 공격력을 높이게 된 브라이튼은 데니 웰백과 파쿤도 부오나노테, 안수 파티까지 선발 출전시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셰필드와의 경기에서 연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브라이튼은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3승 3무의 성적을 거두며 양호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 0.92, 평균 실점 2.50의 셰필드를 상대로 평균 득점 1.79, 평균 실점 1.67의 브라이튼이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점쳐집니다. 브라이튼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프라이부르크 대 프랑크푸르트입니다. 먼저 프라이부르크는 시즌 성적 8승 3무 9패로 리그 8위이며 공식 경기 4경기에서 무승입니다. 금요일 랑스 원정에서 무실점에 성공했습니다. 살림살이가 어려운 가운데 미드필더인 케이틀이 수비수로 출전했고 굴드가 복귀하면서 다행히 대량 실점 흐름을 종결했습니다. 지난 리그 3경기 연속 3골을 먹혔는데 정말 다행히 굴드가 빨리 복귀했고 슈트라이 감독이 3백을 선택하면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3백을 사용하면서 수비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다른 포지션에서 변화가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 팀 내 득점 1위 그리포가 결장해야 했습니다. 마켄고와 도안 리츠가 윙백으로 나오고 미드필더 3명이 선발로 출전하면서 수비수 사이 공간을 막아줘야 했기 때문에 윙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과 비교해서 명단에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2경기 연속 득점하지 못한 채로 팀 득점 1위 그리포가 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프랑크푸르트는 시즌 성적 8승 8무 5패로 리그 6위이며 지난 리그 5경기 2승 2무 1패로 후반기 시작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컨퍼런스 경기 때문에 조금 지쳤고 주전 센터백 코우가 결장합니다. 투타가 선발로 나올 것 같은데 공중볼이 문제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로빈 코우가 공중볼을 처리하고 파초가 견제를 나가는 수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초는 공중볼에 약하고 투타도 풀백과 센터백을 오가는 선수로 공중볼 싸움에 약합니다. 프라이부르크의 장신 공격수들을 상대하기가 부담스럽고 세트피스 수비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컨퍼런스 32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위니온과 비기면서 2차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와 마찬가지로 프랑크푸르트도 선수들의 체력을 관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승점 3점에 욕심을 내지 않고 현상 유지 목표일 수 있습니다. 수비진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점유 시간을 늘리면서 상대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코우가 빠지면서 프라이부르크의 세트피스와 크로스 공격이 먹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챔스 주간 이후의 경기는 지루하고 프라이부르크가 발밑 싸움에서 프랑크푸르트를 이길 수 없어서 두 팀이 비길 것 같습니다. 두 팀 모두 부상자 관리와 체력 조절이 필요해서 경기 템포를 높일 수 없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프렌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배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